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7월 26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일날 아침에 개장전 방송을 올려드릴 때 보통 시간이 어떤 조금 빠른 날은 새벽 5시에도 올릴 때가 있고 새벽 6시 이런 시간에 올리니까 지금 조명이 좀 어둡잖아요. 조명이 좀 어두우니까 혹시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사실 요즘 여름이기 때문에 다 5시만 돼도 환하긴 한데 지금 시간은 해가 중천에 올라 있는 9시 아침 9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조명이 좀 어두운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 사무실이 주말에 오늘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는 중앙에서 냉방, 난방 이렇게 주말에는 가동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 토요일이요. 그래서 양쪽에 선풍기 정도 틀어놓고 지금 하다 보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좋아하는 취미 또는 제가 잘하는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청소잖아요. 청소.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마다 제가 직접 청소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를 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요, 지금 사실이요. 자,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시원한 환경에서, 또는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굿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 폭염과 무더위에서 시원한 환경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레이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덥다고 하더라도요. 또는 이 폭염 속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실내 공간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공간을 포기하고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굿 이상의 그레이트가 아닐까 이런 저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말에 휴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위치에 있으시더라도 가치 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사실 여러분들도 흐름을 보셨겠지만 뭐 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특히 한국 증시 장중에 살짝 고점을 높이는 듯 하지만 이내 다시 토해내고 또 다시 붕괴되는가 보다 하면은 또 다시 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이런 장세가 좀 반복되고 있는 벌써 한 3주째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답보 장세인데 사실상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세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고 다만 지수가 받쳐지는 것은 후발 종목들이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후발 종목들이 그동안에 못 올라간 부분을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것이지 전반적인 종목들의 내용을 보면 하락하는 종목들,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세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도 후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LG에너지, 엔솔 이런 종목들이 뭐 올랐다고 해봤자 과거의 고점 대비로는 지금 몇십 퍼센트가 반토막 이상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엔솔이 시총 그래도 3, 4위 뭐 이렇게 하는 종목이니까 지난주에 한 36만 원대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 속에서도 지수는 받쳐줬다. 그리고 현대차가 목요일쯤이었나요? 일본하고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넌지시 혹시라도 우리도 저 정도 선에서 타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원래 25% 부과한다고 했는데 15% 부과선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가 오랜만에 22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받쳐졌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종목으로 보면 조정을 받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증시도 뭐 크게 흐름이 강한 흐름은 없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뭐 실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실적이 좋게 나온 그 알파벳, 구글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또 받쳐주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그냥 그 지수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어쨌든 보합권 수준에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 지난주에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나요? 월요일 날 그 장마감 방송에서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알파벳, 테슬라 그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있으니까 그런 실적 발표들을 보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알파벳하고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몇 개의 기업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한 세 가지의 포인트,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아니면 세 개나 네 개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실적의 모습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지수가 답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몇 개 후발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다, 상당히 아리까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나름대로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스나 전략을 가져가려면은 또 이런저런 요소들을 해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제 스타일의 관점,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미국 기업에서 우선 그 알파벳은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글하고 테슬라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좀 상반된 실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알파벳, 구글은 어떤 업종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그 구글은 일단 검색 엔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그 모바일 폰들, 안드로이드, 그 OS 방식이 안드로이드, 이 방식을 가지고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AI를 추구하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그 어떤 캐시카우, 그 영업 수익 창출 그 모델로 활용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자, 역시 그 AI하고 관련된 영역이고, 물론 그 이제 그 챗 GPT, 그 오픈 AI하고 좀 경쟁 구도인데 제법 그 구글에서도 그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이제 AI가 많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또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어떤 독점 관련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소가 되는 이런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AI 환경에서 이번에 실적도 호실적이 나왔더라. 그래서 알파벳은 호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알파벳이 구글 주가가 미국 지수를 좀 많이 받쳐줬어요. 자, 반면에 그 테슬라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테슬라는 조금 아까 그 구글을 알파벳하고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그 큰 범주 안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같이 들어가고, 또 AI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회사 아닙니까? 근데 전기차는 역시 지금 캐즘, 그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 비아드가 그 굉장히 그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쟁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 테슬라는 좀 우울한 국면, 좀 힘든 구간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작년 연말 올 초 해가지고 막 주가가 2배 오르고 했던 거는 어떤 기대감인데, 두 가지 기대감. 트럼프하고 지금은 서로 또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때 그 트럼프 지지 그 효과, 트럼프 그 정부의 효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보 택시라고 하죠. 노보 택시가 이제 택시가 이제 그 가시화가 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좀 그래도 한 300달러, 또 한참 올라가서 400달러 이상이었는데 지금 300달러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좀 전기차 업황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 자, 그런데 그럼 로보택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미국의 한 50% 반절 정도의 인구가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이용하지 않겠냐, 이런 그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게시를 했지만 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보완이 되는데 연말까지 연초까지 가능할까, 이런 어떤 그 경계의식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계의식도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으니까, 또 돌발적인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왜냐면 로보택시, 택시 이런 거는 인명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악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단순히 그 기대감만 가지고는 돌파구를 찾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다. 자, 그래서 미국의 지난주에 그 실적 발표된 주요 기업 중에 알파벳이라는 기업을 보니까 역시 그 업황, AI라는 업황으로 인해서 호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자, 테슬라, 그 역시 그 전기차라는 업황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실적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많이 상존을 하고 있는 국면이더라. 이렇게 그 테슬라와 그 알파벳, 그 미국의 주요 기업의 그 기업의 그 실적을 한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해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제가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한번 실적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또 같은 그 뭐 큰 집, 아웃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실적이 좀 상반되게 나왔어요. 그 현대차는 일단 뭐 트럼프 관세가 유예가 됐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철강 관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철강 관세 이런 게 영향을 받으면은 그 공급망 자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죠. 그 공급망 자체가 그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자체의 공급망을 뭐 국내에서 쓰던 거를 뭐 다른 데서 조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 철강, 우리나라 그 현대제철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현대차 그 기아가 옛날에 저기였잖아요. 예전에는 기아 특수강하고 같은 계열사였으니까, 이제 그런 공급망들이 뭐 가격을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가격 정책을 달리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그 공급망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트럼프 관세에 유예가 됐지만 이런저런 공급망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대차가 뭐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만 원대 초에서 한 22만 원 위까지 올라왔어요. 또 다시 잠깐요. 또 이게 유지가 될지 또 다시 밀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트럼프의 관세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주가는 그래서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식들. 왜냐면 코스피가 지금 3,200이니까 이런 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현대차는 트럼프 관세가 아직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공급망에서는 이런저런 변화가 있는 환경이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실적을 내놨다. 자, 그런데 기아는요, 영업이익이 확 줄었어요.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이 20몇 %가 줄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생산하는 자동차가 다르죠, 일단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좀 큰 차이가 있어요.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좀 직격탄을 그 관세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어 그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아는 사실 공장 해외 공장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미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기아는 조금 느긋했던 이유가 아유 관세 부과하면 어때? 우리는 미국에 있는 공장,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미국에다 팔면 관세 부과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느긋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이제 유예가 됐기 때문에 부과가 된 건 아니었는데, 기아차는 왜 그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로 이렇게 급감을 했을까? 아까 그 공급망에서 여러 가지 그 공급망의 변화가 있었을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좀 아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기차를 같이 하잖아요. 그 내연차하고 전기차를 같이 하는데 아까 그 이제 중국의 그 비아드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테슬라도 고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경쟁 환경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아차가 미국에서 그런 대로 잘 팔려. 잘 팔리니까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그 얘기는 매출하고는 별개로 그 팔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왜냐면 한 대를 팔기 위한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야 팔린다. 많이 팔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에 의해서 기아차는 영향을 받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관세가 본격화가 됐을 경우에 현대차는 좀 그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아차는 그 나름 그 미국의 그 공장들이 미국에서 필요로 수출이 되는 미국에 판매가 되는 그 기아차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이제 그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현대차가 지금 주가 뭐 이런저런 악재 감안해도 주가가 싸다고 하는데 역시 뭐 이제 그 관세가 15%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에는 15%인데 뭐 관세 협상 안 돼 가지고 한국에는 지금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이 우리 한국 정부 썩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양다리처럼 굴고 양다리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그 이제 중국 쪽에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권 자체가 그래서 협상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실무 협상이 수년되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미국 재무장관이 전화로 그 우리 국내에서 2대2 협상하러 비행기 타러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뭐 미팅을 밀어버렸잖아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8월 1일 날그 15% 일본처럼 15%가 부과가 되는 거로 나오면은 뭐 나름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쟁 관계니까 그 현대차에는 좀 큰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악재가 되면 기아차에도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기아차는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기아차는 좀 작은 그 현대차에 비해서는 아우에 해당되니까 좀 치열한 경쟁에서 앞으로도 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는 유지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두 기업을 그 실적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세 번째 포인트요. 제가 그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 2, 3위를 다투는 기업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위는 뭐 엔비디아인 거 아실 테고 그 다음에 MS가 2위. 한때 그 긴 몇 년 동안을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았던 애플이 지금 시총 3위거든요. 자, 그런데 그 미국도 지수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애플은 그 과거의 최고가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최고가 수준이라고 해서 그 모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 애플은 주가가 과거 최고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여러분들이 그 최고가 많이 갱신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제가 그 애플 관점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좀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의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으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한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 하이닉스잖아요. 역시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아요. 최고 실적 발표했잖아요. 최고 실적 그리고 이번에 사상 최고치로 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 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이라고 하면은요, 과거에 10조 원을 넘어서면은 삼성전자도 큰 그 호재였거든요. 그런데 와, 예전에는 적자 막 이랬던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 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그 장족의 발전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역시 엔비디아 효과다. 엔비디아의 효과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미국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과거에 최고치에 비해서는 많이 밀려 있는 애플에 납품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어딘지 아세요? 그 대부분 LG 기업, LG하고 좀 관계가 돼 있어요. LG, 그다음에 LG에서 또 나온 그 가족 그룹사들 있잖아요. LX 같은. 자, LG 그 보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노텍 같은 경우 있죠. 이노텍이 이번에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확 줄었어요. 자, 그럼 애플이 힘이 없으니까 이노텍 같은 그런 기업들, 그 애플로 영향을 많이 받는 애플에 납품을 해야 되는, 또 그리고 그 이노텍뿐만 아니라 그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 또 LG 디스플레이에 또 뭐 납품하는 기업들이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애플로 나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노텍은 주가가 아니고 주가도 좀 많이 하락했지만 지난주에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게 거의 뭐 90%뭐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역시 그 미국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에 납품을 하는 하이닉스의 실적과 좀 아직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애플에 납품을 하는 LG 이노텍의 실적이 상반되는구나, 이런 그 세 번째 포인트로 실적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뭐 아까 제가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네 번째 포인트는 LG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